그 귀 성형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성형으로 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누운 귀가 컴플렉스였는데, 근데 귀 성형을 찾아보니까 누운 귀를 앞으로 좀 당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세워서 네.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귀가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수술이 제가 알아본 결과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귀 뒤쪽에 보형물을 넣어서 귀를 받쳐가지고 앞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랑, 또 제가 한 귀 앞쪽을 절개를 해서 또 연골도 같이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얘네를 묶어서 좀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텐션을 줘서 귀 앞부분을 당기면 앞에서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면에서 볼 때 귀가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신 거죠? 혹시 겪으셨던 네. 부작용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작용은 일단 흉이 굉장히 좀 크게, 그리고 좀 티가 많이 나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사전에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이 제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수술 효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효과가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절개를 하고 이게 아무는 시간 동안 이 귀가 제대로 다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 특성상 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 머리를 빗을 때, 머리를 감을 때 등등 생활할 때 굉장히 귀가 많이 부딪혀요. 많이 걸려요. 네. 걸리는 데다가 특히 사람이 잘 때는 진짜 시체처럼 가만히 자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고, 네.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귀가 눌리거나 하면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회복도 좀 늦어지고요. 아무래도 그냥 계속 자극이 가니까. 네. 그리고 귀 모양도 조금씩 눌리고 하다 보니 네. 결국은 원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지 모르셨잖아요. 상상도 하지 그쵸. 않으셨던, 그쵸? 이 정도로 다 네. 돌아올 줄은 몰랐죠. 근데 내원을 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럼 뭐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원장님께서 뭘 하셨어요? 당시에 원장 선생님한테 그 아무는 중에 제가 이거 너무 염증이 심한 것 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수술을 받은 병원이랑 제가 있는 지역이랑 거리가 꽤 있어서 사진이랑 그리고 통화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의사쌤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회복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현상이니 네. 우리가 처방을 해준 항생제라던가 이런 약만 잘 챙겨 먹어라 네. 라고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또 믿고 네. 계속 약만 잘 먹고 소독 열심히 하고 네. 그러고 있었죠. 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좀 네, 나아지셨어요? 또 사진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네. 근데 뭐 사실 나아지는 거는 없고 계속 귀는 부어있고 또 좀 우리도릿하게 아프고, 언젠가는 제 귀를 계속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염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노랗게 좀 타원형으로 쌀알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쌀알 모양이 훨씬 크고, 근데 이게 고름인 것 같은데 왜 고름이 계속 낫지를 않을까? 좀 가라앉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물론 이비인후과가 이런 성형 쪽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갈 건 피부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귀랑 이런 쪽 보는 곳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는 염증이 아니라 피부가 이게 좀 녹아서, 염증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 피부가 녹아서 괴사가 돼가지고 너의 연골이 보이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셨겠어요, 그 엄청. 당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놀랬죠. 그때도 나이도 20대 초반인가 좀 어린 편이었는데 23살인가? 그밖에 안 됐는데 더 놀래가지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근처에 아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갔죠. 네,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피부가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 주변의 피부도 까맣게 죽어 있고 일부러 이렇게 피를 좀 내보셨대요. 이게 귀를 좀 자극을 해서 이게 좀 쭈물쭈물 해가지고. 근데 피가 그쪽까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안 좋으면 지금 보기에는 이 면적이 너무 넓어서 나중에 너의 몸에 있는 다른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대학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너무 한시가 급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복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사된 피부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까맣게 그렇게 다 죽은 피부는 잘라내고 그 피부를 다시 봉합을 했죠. 근데 다행히 피부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 봉합이 잘 됐어요. 드러났던 연골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기 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오염의 소지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연골이 중간에 제가 보기엔 한 8mm 정도는 없어요. 그 연골까지 그 제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부가 괴사돼서 걔네를 덮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걔네가 이미 공기 중에 노출돼서 오염이 된 거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재건 수술 받은 쪽은 그쪽은 오히려 흉이 조금 덜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흉이 좀 덜한데 근데 대신 연골이 없는 쪽은 조금 붉어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괴사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귀 성형으로 그 메일을 주셔가지고 이런 부작용 겪으셨다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큰 심각한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귀가 다시 모양이 원상복귀 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귀 자체가 좀 작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얼굴이 동그란 게 이게 좀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워 있는 귀가 제 얼굴에서 좀 동그래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게 귀 성형을 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조금 만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조금 이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다 돌아가고 난 후로는 뭐 사실상 효과도 없는 거죠. 흉터와 아픔과 돈만 날아간 그런. 귀 성형이 뭐 되게 보편적인 성형 수술은 아니니까 금액대도 높았을 것 같은데 또 치료하는 데까지도 계속 치료비도 나가시고 하셨을 텐데. 귀 성형이 저도 그랬지만 사실 뭐 쌍꺼풀이라던가 코라던가 또 안면 윤곽이라던가 이런 거는 귀 성형에 비해서는 가슴도 그렇고 훨씬 좀 보편적인 편이잖아요. 근데 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사례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도 사례이기 때문에 오일리님 통해서 알리는 게 저는 좀 공익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꺼내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러면은 어쨌든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그래도 취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어땠어요? 좀. 사실 저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도 보고 갔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셨어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시고 근데 그런 수술을 배우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께서 성형외과 전문이셨는데 네. 그분한테 배웠대요. 아. 근데 사실 아무리 배우고 어쩌고 했어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사실 그 소속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네. 만약에 그것보다 더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하면 의대생이면 의사 변호 취득 전인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좀 안일하게 했었고, 그리고 거기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재건 수술비를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 부담을 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 블로그에 간단하게 네. 그 귀성형 부작용에 대한 짧은 글을 올렸었어요.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그러니까 내용이 근데 바뀐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다시 적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분이 PDF라던가 이런 파일들 다 따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문자로 장문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병원 그렇게 뭐 글 올리고 상호를 있는 거 안다고. 그래야 뭐 자기 자유인데요. 근데 뭐 병원 상호를 언급한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근데 그거 자체로 좀 자기 병원이 특정이 될 수가 있고, 네. 그게 또 자기 그 병원의 약간 매출이라고 해야 되죠? 네. 매출 이런 거에 좀 영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는 주시할 수밖에 없고, 글을 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글 내려달라. 네, 라고 문자를 그렇게 길게 남겨주셨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근데 이거는 내가 특정 병원을, 그쪽 병원을 이렇게 지칭을 한 것도 아니고, 의료법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사실 특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법 위반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찾아보고 올렸죠. 네. 법을 찾아보고 올렸기 때문에 네네. 걸리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뭐 알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보상은 해주시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추가적인 그런 보상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진짜 딱 제 수술비에 대한 거 그것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사실상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이랬던 보상이라던가 뭐 추가적인 약값이라던가 교통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사실 부작용을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당연히 청구받아야 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장님께서 진짜로 본인이 수술한 환자인데 그 힘들다는 것 그쵸. 정도는 알고 좀 미안한 마음과 좀 그런 게 먼저여야 되는데 매출이 먼저인 게 참 문제죠. 속상하셨겠다. 또 그렇게 나이도 좀. 나이도 되게 어린 편이었는데 근데 그렇죠. 여튼 그래서 그 의사쌤은 그 후로 딱히 크게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없고 나중에 저한테 재건 수술 영수증 같은 거 그건 증빙 서류만 달라고 하셔서 그냥 그것만 드렸고요. 그 외에는 딱히 뭐 서로 연락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소송이나 의료 분쟁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신 거네요. 왜냐하면 의료 소송 이런 거를 제가 제 주변 뭐 의사라던가 예전에 그런 거 준비했던 사람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정말 힘든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의 사후 관리가 잘못되긴 했지만 근데 일단은 원인 자체는 염증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염증은 사실 모든 수술이나 이런 거에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소송을 이렇게 뭐 진행을 해서 승소하고 이러기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니 괴사하면은 진짜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혼자 끙끙 앓면서 시간 보내셨을 텐데 진짜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래도 지금 뭐 기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외적으로만 네. 흉 같은 거, 좀 울퉁불퉁한 피부 약간 요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랑 그리고 여기 재건 수술 받은 귀 같은 경우는 연골이 없는 부분이 그만큼 좀 붉게 잘 붉어진다는 거. 네. 근데 재건 수술 받은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절개를 했었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좀 자세히 보면 네. 그 절개선이 보이긴 해요. 흉은 어쩔 수 없이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재건 수술 안 받은 곳은 요철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한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사실상 거의 흉이 없다시피 하긴 하죠. 아, 네. 줌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긴 한데 너무 예쁘세요, 이미.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예쁘셔서 혹시 스트레스 받고 계신 게 있다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 낫기까지 몇 년은 걸리시지 않았을까요? 대충 어느 정도 아물고 한 거는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수술 받은 양쪽 귀가 다 아팠어요. 만약에 제가 귀를 이렇게 좀 베고 잔다거나 네. 누워가지고 눌러서 자든 네. 아니면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든 네. 좀 옆으로 자거나 하면 귀에 자극이 가면 그게 우릿한 아픔이 하루 내내 갔었어요. 아, 통증이 계속 있으셨구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고 그리고 최근 한 2-3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끔 귀가 약간 그때처럼 욱신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긴 했어요. 약해졌다 보니까. 네, 맞아요. 처음에 혹시 수술 전에 부작용 관련한 뭐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상담 때라든지 원장님 진료 보실 때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거는 듣지 못했고 네. 아마 그것만 들었어요. 좀 우릿하고 염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항염제 이런 거 먹으면 금방 가라앉는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절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남거나 보이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건 다 오케이 했습니다. 아, 네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예비 성형을 고려 중인 예비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또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귀 성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저처럼 누운 귀, 그러니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있는 귀, 오히려 요정귀라고 불리는 그런 귀를 눕히는 수술은 오히려 또 굉장히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것도 절대 이런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거 무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할애되는 수술은 꼭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